안녕하세요. 인샘고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해야 잘 사는 걸까? 좀 막연하게 고민하시곤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보면 저분 참 곱게 나이 드셨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좀 부러움을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한 5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이걸 정리해봤습니다. 오, 5가지 특징이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특징 중에 뭐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자녀 성공이 필수는 아니다. 이거 좀 의외인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열쇠일까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특징부터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그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요, 그냥 나 안 아파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아, 그렇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시간이 남아도라도 내 몸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 이러면 사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스로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또 가볍게 밖에 나가서 장도 좀 보시고 친구들 만나러 약속 장소까지 이렇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일상의 활력,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그 67세 박중석 씨 같은 분은 젊었을 때 건강을 너무 자신하셨던 거예요. 에이, 나는 괜찮아 하면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신 거죠. 그 결과가 은퇴하고 나니까 외출이라고 해봤자 병원 가는 게 전부가 돼버렸다. 이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젊을 때 관리가 중요하군요. 반면에 70세 김은자 씨라는 분은 젊을 때부터 건강이 중요하구나 깨닫고 꾸준히 관리를 해오신 경우예요. 아, 김은자 어르신요? 그분은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셨어요? 뭐 특별하다기보다는요. 꾸준함 그 자체였어요. 매일 아침에 한 30분 정도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집 주변 공원을 한 3km 정도 그걸 꾸준히 걸으셨대요. 수십 년 동안요. 와, 매일 3km 걷기랑 스트레칭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식사도 채소 위주로 좀 드시고 특히 저녁은 좀 적게 드시는 습관 그걸 꾸준히 유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거창한 운동, 비싼 보양식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매일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몸에 딱 붙인 거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습관이군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봐도 그냥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한 32% 낮아지고 우울증 위험은 무려 41%까지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와, 걷는 것만으로요? 그렇게 효과가 커요. 진짜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결심, 이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유, 나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네요. 그럼요. 언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냥 하루에 딱 15분,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계란이나 두부, 살코기 같은 단백질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시고요. 또 매년 받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거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겁니다. 정말로요. 네, 건강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러움을 사는 노년의 특징, 이건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엄청난 부자, 뭐 재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보통 노후 자금 하면 막 몇 억, 이렇게 으리으리한 액수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요.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자율성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용돈을 타서 쓰거나 아니면 배우자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위축되고요. 그렇죠. 마음이 편찮죠. 네. 그 68세 이남순 씨 경우가 딱 그랬어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헌신하셨는데 정작 당신 은퇴하고 나니까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아유, 정말 속상한 이야기네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작은 소비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너무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70세 강민자 씨 사례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이분은 50대부터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꼬박꼬박 개인연금을 부으셨고요. 은퇴 후에는 그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해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수입을 스스로 만들고 계세요. 스스로 버시는군요. 네, 그 돈으로 친구들 만나서 부담 없이 식사도 하시고 가끔은 뭐 가까운 데 여행도 다니시고 아주 활기차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는데 내가 번 돈으로 내 커피 사 마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만족스럽다고요. 와, 정말 공감이 확 되네요. 그 돈의 액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게 진짜 자존감하고 연결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찾아봐도요. 월 소득이 한 50만 원 이상 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46%나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게 단순히 뭐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도 되고 또 소소한 여가 활동 같은 거를 내가 결정해서 누릴 수 있는 거. 그 경제적 자율성, 이게 행복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좀 준비가 부족한데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뭐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개인연금 가입 혹은 좀 더 늘리는 거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또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구청 같은 데서 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매달 뭐 5만 원 아니면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당신의 노년에 그 자유와 품위를 지켜줄 든든한 기반이 될 겁니다. 네, 경제적 자율성.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원만한 가족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부 관계가 좋은 분들이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자식 잘 키워놓는 거, 이게 노년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물론 뭐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만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72세의 정인숙 씨 같은 분은요. 자녀 교육에 정말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크고 집 떠나고 나니까 뭐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남편하고는 뭐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고 그래서 외로움을 아주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정말 올인했는데 정작 노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반면에 그 69세 최성규 씨 부부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오히려 부부 둘만의 시간을 아주 잘 즐기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셨어요. 같이 등산도 다니시고 뭐 요리교실 같은 데 등록해서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진짜 제2의 신혼처럼 지내시더라고요. 그분들 얼굴에 정말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와, 보기 좋네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부부 사이에 하루에 30분 이상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무려 57%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대화의 힘이 그렇게 크군요. 와, 그럼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녀에게는요. 간섭보다는 관심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래라 저래라 뭐 잔소리 하시는 것보다 요즘 힘든 일은 없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뭐 이런 따뜻한 질문을 건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 당신께서 먼저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군요. 부모가 즐겁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자기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식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행복을 먼저 챙기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오늘 저녁에 배우자분하고 가볍게 산책하면서 그동안 좀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먼저 전화해서 따뜻한 안부 인사 한번 건네보세요. 관계라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네 번째, 부러운 노년의 특징은 뭘까요? 네 번째는요,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얼굴이 동안이다 이런 외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에너지, 활기찬 분위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외모 관리가 이 노년의 행복하고도 관련이 깊군요. 네, 그렇습니다. 74세 정효섭 씨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분이 오랜만에 만난 후배한테서 어디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줄 알았다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 뒤로 큰 충격을 받으시고는 옷차림부터 신경 쓰기 시작하셨대요. 칙칙한 색옷 대신에 좀 밝은 색옷을 입고 로션도 좀 꼼꼼히 바르고 구부정했던 허리도 펴는 자세 교정 운동도 시작하시고 와, 그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됐군요. 네. 그리고 식단도 조금 더 신경 썼더니 주변에서 어우 훨씬 보기 좋다, 인상이 밝아졌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서 스스로도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작은 변화인데 큰 차이를 만들었네요. 사실 나이가 들면 외모 관리에 좀 소홀해지기 쉬운데 그게 또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가꾸는 행위 자체가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를 소중히 여겨. 이런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실제로 외모 관리에 신경 쓰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7%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37%나요? 꽤 높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비싼 시술이나 막 화려한 치장이 아니에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걷는 그 바른 자세, 또 거울 보고 연습하는 밝은 표정, 그리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그런 열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당신을 훨씬 젊고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아주 작은 습관만으로도 인상을 확 바꿀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활짝 웃는 연습하는 거, 외출 전에 선크림 좀 꼼꼼히 바르는 거, 옷에 뭐 얼룩이나 구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는 거, 그리고 잠시 벽에 기대 서서 자세 바로잡는 운동 같은 거요. 그렇죠.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특징이 남았네요. 어떤 걸까요?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즐길 거리, 그러니까 취미나 특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는데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빈 시간을 좀 즐겁게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73세 유재만 씨 같은 경우는 평생 진짜 일만 하시다가 퇴직을 딱 하니까 갑자기 할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TV 리모컨만 붙들고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감마저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남일 같지 않은데요. 또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여실 정도로 실력이 되셨어요. 와, 수채화가 이명자 어르신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네요. 대단하다. 꼭 뭐 대단한 게 아니라도 자신이 이렇게 푹 빠져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 그게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정기적인 취미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시간 보내는 걸 넘어서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취미 활동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68%나 낮고요. 기억력 저하 속도도 47%나 늦춰진다고 합니다. 와, 우울증 예방에 기억력까지요? 네. 게다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회적인 관계망도 넓어지는 효과도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즐기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뭐 남하고 경쟁하듯이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 그게 핵심이네요. 자, 여러분은 혹시 예전에 나중에 시간 나면 저거 꼭 해봐야지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었던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운동 같은 거 있으세요? 지금 바로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롯이 당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은퇴 후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분들의 5가지 공통점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스스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 네. 둘째,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 돈은 내가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경제적 여유. 그렇죠. 자율성. 셋째, 자녀보다는 배우자와의 원만한 관계가 중심이 되는 좋은 가족관계. 맞습니다. 넷째, 외모뿐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젊어 보이는 모습. 네, 활기찬 모습.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푹 빠져서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나 특기. 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5개의 기둥 같아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물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갖추기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노력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작은 실천. 예를 들어 딱 15분 걷기, 배우자와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 나누기, 거울 보고 미소 짓는 연습하기, 아니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 취미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10년, 2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언젠가부터 자꾸 늘어나는 약봉지 대신에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방을 싸는 당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병원 가는 대신에 친구들하고 카페에 앉아서 웃음꽃을 피우는 당신의 시간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작은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5가지 기둥 외에 당신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6번째 기둥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고 또 행복한 노년을 향한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혹은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말없이 내 편이 되는 부모, 자식은 다 안다 5가지 척의 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나는 삶을 늘 응원합니다.